네, 매주 수요일 기자들 코너를 지켜주는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님. 네, 그리고 오늘은 저의 든든한 파트너 CBS의 이정주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제가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앞에 어려운 과정 지났으니까 네, 선배들께서 네. 오시니까 제 마음이 편합니다. 편의점 알바비 좀 줍니까?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알바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윤서 선배 휴식이 더 중요하다. 알바가 정치도 할 줄 알아요. 요새. 그러니까 알바의 이런 분들을 전문가인가? 정치 분야에 수출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서 보니까. 선배 잘 쉬고 오십시오. 네. 여기서 알바 무서워요. 이제 이 느낌이 남다르네요. 저희 그 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옆에 두고 무슨 또 제가 가운데 앉아서 어제도 같이 방송했잖아요. 무슨 어제는 자리가 바뀌었었고. 자리가 바뀌어서 항상 나갔었는데 네. 패널로 나갔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으니 또 약간 권력의 맛이란 게 이런 겁니다. 좋죠. 네. 개엄 한번 하세요. 마치 다른 그 선배 기수를 제치고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 같은 느낌입니다. 본인을 한동훈으로 치켜세우네요.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우리 아니,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조은석 특검을 물러나게 한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윤석열. 기분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 혹시 선배님들도 휴가 내실 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해드리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지만 윤석열을 벌하는 사람은 그의 경쟁자였던 선배 조은석이었다. 이런 조언을 우리 박경만 기자에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무서우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먼저 광고하고 가야 됩니다. 이 광고 중요합니다. 예.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예,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으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광고 읽는 거 보니까 참 기자네 아직. 아직 참 기자여가지고 광고가 아직 덜 익숙합니다. 제가 보니까. 구규영 기자랑 장윤선 선배가 진짜 잘해요.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광고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떠돌이 헌터님이 뭐라고 댓글을 다시냐면 이런 거는 구교용 시켜요. 바로 옵니다 지금. 네. 방송 진행은 모르겠지만 광고는 구교용 시켜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선배들의 고충을 이제 알겠습니다. 좀 더 진심을 듬뿍 담아서 가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그렇죠. 네. 플라센타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 경험을 해보시기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벤트도 있네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이제 펜즈올에서 1+1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펜즈몰 영문으로 검색해야 노출이 된답니다. 아직은 한글로 검색이 안 되니까 꼭 영문으로 펜즈몰 FANZMALL입니다.
네, 검색해 주셔서 저희 편의점 더보기에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숙제를 끝낸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구경 앵커 시켜주세요 다음에. 아니 원래 그 장윤선 선배가 펜지몰 소개할 때 꼭 FANGMAL 소개할 때 사장님 아직도 영문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박형광 기자가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가 중요합니다. 가시면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광고는 구겨요. 네, 광고는 구경. 어제 느꼈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사퇴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어제 좀 급하게 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그 이후로 이틀 만이 화요일이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굉장히 전격적인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원석 네.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났고 지난해 9월에 김건희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어디 구원투수로 들어온 사람인데 검찰총장의 임기라는 게 법정으로 사실 2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못 채우고 나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결심이 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본인이 검찰 조직을 수호할 수 없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그 근간에는 화요일 날 있었던 인사에서 본인이 아마도 패싱을 당한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가 26기입니다. 네. 그에 반면에 봉욱 민정수석은 연수원 19기예요.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이 18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심우정 총장과 갭이 굉장히 차이 나고 기본적으로 법조 문화라는 것은 연수원 기사가 일종의 굉장히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3자가 이제 같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서 봉욱 수석이 드라이브를 건 것 같고 그런 인사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은 포션이라든가 이런 몫을 배당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백기투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본인의 신상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게 좀 싫어서 나간 거 아닌가 취재를 좀 해봐도 본인도 원래부터 계속 나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좀 어제 발표가 여러 가지 좀 측면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박경화 기자 말씀대로 실제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의 딸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를 감사원과 네. 공수처가 동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본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함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결정적으로 여러 기관들의 내란 관여 증거가 나왔는데 아직 검찰의 행각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인 보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검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그런 무게를 더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근데 선배가 검찰 출입을 오래 하셨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말이 재밌네요. 수려합니까? 네, 수려하네요. 네, 끊기지 않고 이렇게. 저 근데 제가 봤을 땐 검찰보다 광고를 더 잘해요. 네. 10년 출입한 검찰보다 광고 출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광고 출입 불과 뭐 1년 반밖에 안 됐죠. 네. 대한TV 50만 돌파하더니 진짜 완전히 물 올랐어요. 부럽습니다.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질만 기자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금방 또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한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 퇴진하라고 권유 아닌 권유를 했다. 그래서 사의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우정 검찰 총장도 사실은 사의 이면에 차관이 네. 연락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설에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제 인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수원 기수가 기본적으로 깡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연락 구조에서 드러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이진우 법무부 차관이 사법연수원 29기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에게 직접 전화는 안 했을 것 같고 인사 과정에서 패싱됐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 선배지만 남부지검장 신흥석 지검장이라든가 28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9기 같은 동기인 동부지검장 양석조에게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락이 갔고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짐을 싸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법무부 차관이 인사권자인데 29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관행상 그보다 선배들은 나가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26기인 신무정 검찰총장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이징동 전 대검 차장이 있었어요. 있었죠. 이분의 기수가 28기예요. 남부지검장 28기입니다. 네. 29기인 후배가 검찰의 인사를 조율하기 때문에 2명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동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석조 같은 경우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친윤 검사라는 표현이 가능한 건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특수 3부장을 했습니다. 특수부의 본사인 부장검사 일찍 달았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뭐 남부지검장을 한다거나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패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있는 부패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논란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사 정리를 하고 그 굉장히 파격적으로 부장검사인 이문정 부장검사를 동부지검장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문정 검사도 안 그래도 제가 그 방금 여쭤보긴 했는데 이문정 검사를 임명한 것 자체가 뭐 동부지검도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이런 개혁적인 인사를 그런 곳에 지검장으로 앉혔다라는 것이 굉장히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보던데 네. 지금 이렇게 다른 인사들도 고위직이 물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검찰 개혁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은 우리 그 민주진영의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인사를 두고선 이제 맞아요. 보면은 친윤 검사들이 너무 중용이 된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전국의 검찰청에 검사장이 몇 명이냐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어제 인사는 뭐냐?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나갔죠. 네. 법무부 기조실장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공석이었죠. 대검차장 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5자리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물갈이 신호탄인 것이지 이걸로 물갈이 끝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나가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죄질이 나빠 보이는 친윤 검사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도 3명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 실명을 말씀 안 하셨죠? 안 했는데 여기서도 안 하면 안 하는데 광고 말고는 안 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40명이 넘는 자리 중에서 겨우 5자리 한 거다. 왜냐면은 지금 장관이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명된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물갈이와 진짜 판을 바꾸는 행위들은 정성호 장관이 부임한 다음에 정식으로 임명 과정을 통해서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진짜 찐용 검사들은 이미 뭐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을 하는 정성호 후보자라든가 봉욱 수석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은 정말로 적확한 기대하는 인사 그 명부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저는 왜 그 인사 이제 보면서 구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첫 신호탄은 어쨌든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 갔잖아요. 사실 중앙지검 빼면 이제 동남북서 이제 순서대로 되는데 네. 동부지검에 배치한 거는 약간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도 과거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발탁할 때 2단계 3단계 띄어서 맞아요. 사실 네. 그때 이제 나중에 선배들 다 나가잖아요. 이 조은석 보검장도 나중에 총장 될 때 나가고 그런 식으로 기수로 미는 건데 이문정 검사장을 지금 배치시키면서 시그널 한번 주고 이제 개혁의 신호탄을 근데 요거는 좀 더 이제 아까 말했던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올라오신 다음에 인사는 좀 더 모세혈관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신문사나 언론사 있으면 알겠지만 조직을 잡는 방법은 2가지예요. 예산과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처음에 들어가서 시체말로 인사로 조지거든요. 그렇죠. 예, 들어가자마자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어떤 회사에서 뭐 박형강 기자가 명태균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예, 아이스링크 보내야 돼요. 예, 너는 저기 목동 가서 아이스크림 봐. 토마토 농장 보낸 거 아니겠죠? 옛날에. 아, 토마토 농장. 아, 그러네요. 넌 겸손하지 않네. 예,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인사내는 거예요. 인사내고 이제 짱 박아두고 센 부서, 그러니까 빡세게 시키는 게 아니라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할 일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보복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팽당했다는 거를 외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 가면 사실은 뭐 옛날에 MBC나 뭐 KBS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가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기자가 아이스링크 가서 뭐 합니까? 거기 뭐 김연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차피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보초 서듯이 하는 건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그 인사를 보고 전화가 와요. 너 왜 아이스링크에 있니? 그러니까 이게 망신주기거든요. 사실 그 외부의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인사가 따라가면 예산이 따라가요 보통. 네, 그러니까 한직 부서에는 예산 안 주거든요. 그리고 법카 하나 쓸 때도 꼼꼼하게 봅니다. 네, 우리 이제 빵진숙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님 잘 나갈 때 이제 새벽 4시에 빵 사드시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데 사실 인사하고 예산을 그 나중에 장관이 와서 이제 결제 받고 검찰 특활비나 이런 문제도 사실 장관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 봐요. 뭐 무슨 생각이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향성이 있어서 나 즉시한 거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상 보면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그린 큰 그림, 야 규현이가 준비됐어. 넌 그냥 즉시한 거 안 하면 돼. 예,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안 해줬겠죠. 칸막이를 치고, 야 즉시한 거 뭐 그 굳이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지기현 그 판사가 부장 판사가 이제 당한 것도 있어요. 본인은 검찰이 즉시한 거 했겠지 하고 71년 만에 형사법 66조를 고쳐가지고 자기가 입법 재량을 쓴 거예요 거의. 아무도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날로 날로 계산하고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아예. 근데 거기를 자기가 사법 재량으로 이건 위헌인데? 그럼 위헌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자기가 왜 판단합니까? 근데 그거를 심우정 총장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앞단의 얘기와 좀 더 검찰에 가깝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금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이런 선택의 그런 걸 보이거든요. 원래 총장 그 감이 아니었잖아요.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취재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우정 총장은 자기가 영전시켜준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채무를 갚기 위해서 직성을 포기한 거다. 근데 그 포기와 동시에 이제 딸 문제가 나온 거죠. 네. 네, 그 빠트하신 거니까. 아니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얼마나 승진한 건지를 우리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검찰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검사라는 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일단은 평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등시는 것처럼 서울 그 중앙지검처럼 지방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청이 있고 대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검찰청급의 검사를 우리가 평검사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 평상 직장에서 볼 수 있는 뭐 사원 대리쯤 되겠죠. 그렇죠. 과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숙성이 돼서 승진을 하게 되면은 고검 검사급의 주위에 오르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를 일컫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회사에선 차장 다음 부장인데 그 검찰청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부장 검사 다음이 차장 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장 검사 산하에 여러 명의 부장 검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장 검사의 지위를 거치게 되면은 대검 검사급이라고 해가지고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되는데 검사장은 1급 공직자가 되는 거고 이게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정도 되는 거고 네. 고검이라는 것은 그보다 상급청인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차관급 공직자가 되고 대한민국에 총 9명이나 있는 겁니다. 네. 검찰에는. 차량이 나와요, 그리고. 네, 차량도 나오고 이런 네.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문정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고 중경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부장검사였던 거예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낙향한 거잖아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 올라가서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 검찰청에 차장검사가 하고 많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검찰청에서 주요한 보직을 한 사람들이 검사장이 될 수 있는데 차장검사도 거치지 않은 부장검사 이문정이 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임 네. 양석조는 보세요.
대검 반부패부장 검사장 지위를 잘 거쳐왔고 그 전에 남부지검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검사장 자리를 2번 하고 3번 온 사람인데 이문정은 차장 검사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부장 검사에 점프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사회에서 보내준 신호는 생각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큰 겁니다. 조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부장 검사도 한 번에 검사장이 될 수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 고검 검사였던 그 갑자기 윤석열이 대구고검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 간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조직에 주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승진한 사람이 어제 3명인데 하나는 김태훈 신임 남부지검장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이분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했어요. 4차장이 뭐냐? 중앙지검 같은 가장 큰 중요 검찰청에서 가장 주요한 지위의 차장 포스트를 맡은 겁니다. 네.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장을 달아도 윤석열 정부 때 물은 먹었지만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문정의 경우는 김태훈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큰 간격을 한 번에 뛰어넘은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문정 인사라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파격이다. 충격파가 다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설명이 와, 깔끔하네요. 이제 집에 좀 가도 되나요? 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출연료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보고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본 구교영 기자, 교영이 제 친구인데도 동접자 아직 10,000명 안 넘었어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브라이트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인터넷 광고하고 모바일식 광고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탈모라서 와 이런 또 보석 같은 나 후배를 이렇게 위해서 또 4시에 좀 털어야 되는데 좀 열심히 털어버리네요. 털어주셔서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구 기자 너무 설명을 잘해줬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 듣기에는 저도 이제 구 기자만큼 모르지만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일반 회사로 보면 예를 들면 뭐 대리에서 과장에서 부장이잖아요. 근데 엊그제 과장하던 애가 지금 임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차장 그 거치고 차장에서 맞아요. 확 좁아지거든요. 피라미드가 확 좁아지는데 바로 임원진 삼성전자 과장하다가 내일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뭐 상무 한번 해보지 해서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네. 뒷수문화 때문에 나머지 다 나가야 돼요. 이제. 네, 뭐 안 나가고 버틸 수도 있는데 통상 나가죠. 선배들은. 검찰 내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징적인 메시지가 크다. 그렇죠. 아, 이번 그런 인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통해서 같고. 그리고 네. 아마도 이제 후속 인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탁 인사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갈 걸 준비하는 분들이나 혹은 발탁 대상임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신호, 반대편의 청신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검찰총장은 좀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아 검찰총장은 찌라시 한번 돌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일이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관측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우고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심우정의 판단이라는 것은 전 미스라고 보는 것이 심우정이 사실은 본인이 검찰 조직을 본인의 기준과 잣대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으면은 그 어제 사의 표명하고 오늘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하에서의 그런 수사권 문제라든가 조직을 보호하는 방파제가 돼야 되는데 심우정의 어제 결단은 검찰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 것이 결국 스스로의 살 길만 모색을 하고 맞아요. 조직을 위한 결단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후에 펼쳐질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어차피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현직 후보들 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강요들과 다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우선주의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심우정 후임을 세워서 굳이 기준점이라든가 방파제를 새로 만들어 놓고 굳이 검찰 개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노만석이라는 대검차장 대행 체제 속에서 장관과 차관은 있고 민정수석은 완비된 상황에서 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입법 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을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게 검찰을 아주 잘 알거나 그쵸. 혹은 아니면 검찰을 다른 방식으로 대항해야 할 때는 검찰총장 인선을 느리게 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자체가 검찰을 너무 잘 알기 그렇죠. 때문에 이원석 대검차장 대행 체제로 3, 4개월 갔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정부 출범했는데 9월에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원석 대검차장을. 그 와중에 누구를 시킬지를 굉장히 쇼핑을 하고 그리고 총장이 없어도 충분히 검찰을 이끌 수 있다. 장관 가지고 할 수 있다. 민정수석 당시 없었으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내가 견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건데 이번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은 좀 다르겠지만은 총장을 비우고
경영을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수건 사업을 이행하는 데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의 결단은 조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전쟁에서도 이제 장수가 쓰러지면 그래서 계속 전쟁에서도 장수랑 일기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를 지켜주는 조직을 마지막으로 보호해주는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수가 만약에 그 낙마를 했는데 괜히 그 밑에 2등, 3등이 버티잖아요. 그 사람 타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왜 괜히 내가 무슨 특활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내가 비서실장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사분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 조직을 많이 운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도 조직 장악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줄 세우기도 굉장히 잘한대요. 딱 들어가서 공무원들 그렇게 해야 조직 장악이 되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무슨 너네 열심히 일해서 과로사에 뭐 할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 만큼 해. 하기 싫은 사람 빠지라고. 대신에 승진 두라. 애당초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캐파에 맞는 업무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기한 게 자기의 이제 조직이 원래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유도 미사일처럼 쫓아다닌대요. 이렇게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구형자 네. 예를 들면 구치소 그 미수감자들 이번에 뭐 복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리스트 갖고 와봐서 뭐 300명이었어. 그럼 이달 말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달 말 꼭 물어봐요. 근데 내가 체크하라는 거 어떻게 되겠냐고. 네, 보통 우리도 잊어먹거든요. 네, 기자들이 시켜놓고. 뭐 부장이 야 너 무인기 드론 취재해봐라. 네 해놓고 뭉개요 뭉개. 뭉개죠. 안 물어보겠지. 근데 그거 물어보는 부장 꼭 있거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정관각 있잖아요. 부장이 시킨 날짜보다 하루 전에 정리해서 내야 돼. 부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좀 부족합니다. 저한테 며칠의 말미를 주시면. 네. 아니 검사였으면 친윤 검사 잘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네. 스킬 또 배워갑니다. 네. 검사 안 하기 잘했죠. 저도 친윤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토의하는 사이에 지금 동접자가 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편의점. 윤선 선배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휴가 가서도 휴가를 가서도 우리 알바생 잘하고 있나? 혹시 뺑기 부린 거 아닌가? TV로 다 네. 지켜보시고 근데 있을 것 장 선배 이제 같습니다. 주인장 예. 없으시니까 구조형이 입이 터져가지고. 특검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어쨌든 7월 5일 날 오전 9시 출석 통지를 했는데 그러면은 10시에 나가면 안 되겠냐 또 했어요. 네. 7월 5일에는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 7월 5일엔 당연히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조은석의 기싸움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고 얘기했죠. 그 윤석열은 23기, 네. 조은석은 19기입니다. 네. 뭐 나이가 어쨌든 간에 살살 조은석이 기본적으로 검사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했고 그리고 윤석열보다 상위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린데 기수는 높다. 뭐 여하간 그런 여러저러한 이유로 구수했으니.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빚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오전 9시에 나오니 많이 10시에 나오니 많이 하다가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거는 10시에 나오라고 했던 거고 대신 다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안 하니까 된다. 단칼에 잘랐죠. 네, 많다. 그럼 일단 장소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 주차장 출석은 적어도 특검 나올 때는 없는 겁니다. 네. 일단 장소적 조건을 지난주에 제한을 하고 이번 주에는 시간 조건도 제한을 걸어버린 거죠. 네. 네가 자꾸 10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집도 코앞인데 왜 10시에 나와야 되냐? 가까우니까 9시에 나와라. 정상적인 생활을 보여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도 얄짤없이 9시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서 미치지 않은 이상 10시에 나올 일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은 두 번의 수싸움에서 장소적인 논거, 시간적인 논거를 다 기본적으로 조은석이 윤석열한테 빼앗아서 이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페이스 자체가 특검 수사의 페이스대로 피의자 윤석열이 이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치열한 조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1회 조사에서 윤석열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는 게 정설이고 그러면서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문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훨씬 더 농밀하고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약점을 후벼 파는 증거들을 많이 제시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번 조사 받고도 또 한 번 굉장히 그로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상 깊은 게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구경 기자 말한 대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요일마다 부릅니다 지금. 네, 주말에 부르죠. 평일에 안 부르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에 제가 여기 이제 휴회 편의점 와서 이번 주에 그
저기 어. 예, 경향 TV를 못 가서 제가 못했는데 수사 감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사 감각. 예, 법무연수원 교재입니다. 아, 그거 못 2019년에. 봤네. 예. 그 아마 여기 나오는 패널 중에 저만 읽었을걸요? 네. 비매품이다, 비매품. 네, 제가 3회도 가고 와서 한번 털은 400페이지짜리 수사감각. 책이 없어서 제가 스캔 떴어요. 오. 네, 다음 주에 제가 가서 풀어드릴게요. 네. 밖에서.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조은석 특검의 이제 스타일을 그 책을 통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자성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서두에 써놔요. 병서를 탐독하는 게 취미라고. 손자병법. 그래서 손자병법에 36개가 설명이 돼 있어. 아. 네,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 법부라기, 뭐 미증유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수사감각은 본인이 이제 팽당해가지고 놀면서 정말로 자기 글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문체가 만연체야. 네, 검찰 특유의 원래 그 출판사에서 교육을 해주면 단문체로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가슴으로 썼구나.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윤석열 요거 잡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10시 양보했죠. 이번엔 양보 안 하잖아요. 그 책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이 전략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기록을 해놨었는데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이 수사 감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목을 가렸잖아요. 네. 만약에 제목을 가리고 이 책을 읽었다면 윤석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사 감각의 책을 조은석 특검이 안 썼다는 전제하에 저자를 모른 채로 제가 책을 읽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저자가 나쁜 놈이라 생각했을 거야. 왜? 정말 사기꾼 같은 짓을 많이 써놓거든. 어떻게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지? 네, 사람이 심리를 읽고 허를 찌르고 뭐 교토 삼굴 이렇게 구를 3개 파놓고 그러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 이종격 투기 같은 거 복싱 보면 앞에 잽을 던지는 거야. 첫 타 잽은 이 사람 움찔하게 스텝을 이동시키는 거지 스트레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다 계산돼 있는데 손자병법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한 페이지 중에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한 번 썼던 그러니까 한 번 전장에서 승리했던 병법 있죠. 그건 2번 다시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주차장 장소를 양보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기서 이거 받아준 것 같아. 미니까 되네. 미니가 되네. 반은 이겼네. 네. 하지만 조은석 특검은 여기까지는 시간 그래도 한번 네가 시간 하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우리가 이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윤석열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한 칸 뒤로 물러나 준 거예요. 일부러. 사실 9시나 10시나 이게 큰 차이도 아니지만 윤석열에게는 그 1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관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난동 부려라. 앞에 와서 현수막 펼쳐라. 내가 다음에는 이러다 오후 3시에 나가겠다. 1시간씩 미룰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이들 양육법은 원래 보면 초장에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뭐 사탕 밥 먹기 전에 사탕 먹는다. 그러면 타협을 안 되게 딱 잘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병법이 제가 그 책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썼던 거 한 번 봐줬잖아요. 네. 이분은 생각하고 2번째는 안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은석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게 뭐 단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은석이 이제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네. 조은석하고 봉욱 민정수사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봉욱 예, 수석. 모르시죠? 기수? 봉욱 수석 같은 그 기수 연수원 아. 기수가 동기인데 그게 네. 어떤 거냐면은 서로 대학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봉욱은 고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그다음 그쵸. 조은석은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 네. 두 분의 공통점은 그 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사법 시험을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제네요. 그 기본적으로 그 아. 검사나 판사나 인관할 때 연수원 성적도 보고 사시 성적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소년 등과 여부도 따지게 되는데 법조의 관행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소년 급제를 한 사람들이에요. 소년 등과.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연수원 19기로서 소년 등과한 사람끼리 경쟁 관계였고 실제로 여기에 한 인물이 더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도 야. 연수원 19기고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급제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연수원 19기 중에서 4학년 때 붙은 사람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판사 직군에 더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김소영 전 대법관 같은 분. 네.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연수원 19기에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붙은 분인데 아까 이제 머리 좋은 척도가 여러 가지지만 뭐 시험을 잘 본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조은석 그 특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다. 아까 책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이게 브리핑을 좀 잘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특검에서 이제 맞아요. 특검보가 박재영 맞아요. 특검보가 예. 그게 왜 그러냐? 조은석이 대검 대변인 출신이에요. 아. 제가 대검 대변인
할 때 출입을 해서 잘 압니다. 조은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호랑이. 밥도 먹고 예, 술도 먹고 다 술도 해봤을 먹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자가 느끼기에도 뭐 이런 표현이 좀 예. 저질스럽지만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그냥. 요새도 전화 받아요? 부기자님 전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맞네. 아니, 전 대박이네. 받아주시네. 저는 업무 수행을 하는데 제가 전화드리지 않죠. 결례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중요한 중대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하간 조은석 특검이라는 분은 대검 대변인을 해서 언론 감각도 있고 좋아요. 언론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감각을 배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은석이 윤석열을 손바닥에 놓고 노는 느낌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안 해본 것은 어떻게 보면 대변인 같은 건 또 안 해봤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만 했기 때문에 언론을 자기가 소나기에 쥐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그의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가 유려하게 춤을 춰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은석은 스텝 조직에서 대변인 업무를 하면서 맞아요. 기자들과 함께 탱고를 추는 법을 배운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과 조은석이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네. 계속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수사 상황 그렇죠. 얘기해주고 속보 네. 계속 나오고 그럼요. 이걸 완전히 잘 아시는 분이군요. 옛날 스타일로 확실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힘도 못 써보고 당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 보면은 외환죄 수사도 하는 것 같던데 기사가 나왔던데. 네. 무인기 예, 관련. 무인기 관련. 음. 네, 그래서 이 외환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해지는 게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외환죄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좀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입증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외환 유치라고 한다면은 북한이 거기 호응해서 이제 응한 것들을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지고 무인기를 여러 차례 가서 보냈다는 것이고 그 이제 그런 무인기라는 것이 그 결국은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도발해서 12월의 계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냐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들의 수사가 진행 중인 건데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당시에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업무에 관여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그 중간 간부 같은 분이 그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번 무인기 작전이 부의의 지시라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녹음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의 그 죄 입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드론 작전 사령관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서 바로 종착지는 윤석열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특검의 주요한 수사 타깃이 되고 있고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면 주된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환죄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소위 말해서 공소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12.3 계엄 그 당시에 그 평일이고 화요일이었는데 왜 윤석열이 바보처럼 갑자기 막 급전직하해서 혼자 막 이상하게 흥분해가지고 그날 막 뭐 김건희 특검 내지는 뭔가로 네. 이렇게 한 거다 또는 자기는 부정선거라고 우기잖아요. 네. 근데 이 무인기 사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말 신기하죠.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있잖아요. 오물풍선 하나도 안 날라와요.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제가 저희 애 그 운동회 갔었거든요. 가을에 운동장에 떨어졌어요. 그게 오물풍선이. 예. 네, 막 소방차 출동하고 네. 막 여기 뭐 목동, 마포, 여의도 떨어져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 네. 그때. 우리가 작년만 갔던 사람들이 입고 있는데 오물풍선 떨어져가지고 막 애들이 집에 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나이트 삐끼 이거 우리 저는 알죠 이게 애들이. 나오네요. 삐라. 삐라. 저도 우리가. 네, 근데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강남역 근처에 나이트 삐끼 그 주는 거랑 비슷해서 우리 애기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도 술집이야?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 뭐, 윤석열이 유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물 뭐 원점 타격 안위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나와서 그때 그 난리를 부렸는데 이게 지금 쏙 들어왔잖아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한 가지 추론은 뭐냐면 윤석열이 오물풍선을 의도했고 이거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네. 북한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날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 예, 우리가 무인기를 안 날리고 도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대남 도발, 소위 말해서 북한이 오물풍선한다, 저기다가 생화학 무기하면 어쩌냐,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니까 우리가 쏜다. 음. 이게 이제 꼬리가 먼저냐 몸통이 먼저냐 이 싸움인데 결국은 윤석열 머리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추론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3일 전에 이제 그거를 즉시적으로 흥분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계엄을 했다. 천만의 말씀. 이미 가장 짧은 시간으로 역산해도 10월로 넘어가잖아요. 예, 이거는 그 작년 3월부터 이제 예를 들면 뭐 김용현 불러서 뭐 관저에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노상원하고 뭐 꾸몄다는 이런 설들 있잖아요. 이게 실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 관련자들의 이제 멘트를 종합해 보면 아, 이 자식들 뭐 계엄 한 번 해서 쓸어버려야 돼. 이걸 입에 달고 다녔어요. 예, 관련자들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내재적으로 뭐 내일 계엄하겠다 이건 아니었어도 그런 게 배태된 상태에서 너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12월 3일로 잡은 건데 그 이후에 첫 성명에 자기가 첫 계엄하고 나서 성명에는 부정선거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기자회견할 때 갑자기 부정선거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취재원들이 많지만 태극기들을 향한 배신이기도 해요. 이거 믿고 아 우리 각각께서 부정선거 밝힌다. 뭘 밝힙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뭐 좌파 뭐 척결해야 한다 이게 입에 달고 다니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 날 그냥 흥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몰렸겠죠. 뭐 한동훈 특검 뭐 그런 문제 뭐 관계 게시판 이것도 있고 몰린 상태에서 그게 발현됐는데 앞단에서 이제 저는 12월 3일 말고도 11월이나 10월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외환이 터졌으면. 그래서 옛날에 97년 총풍처럼 북한이 반격하길 바랬던 거죠. 뭐 국지전이라도. 물론 이걸 한다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죠. 그냥 무인기 보낸다고 전면전 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생각보다 지금은 역설적인데 굉장히 절제력 있고 이성적인 국가라는 게 윤석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국제사회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인기 보낸다고 해서 평양이 뚫린다고 해서 바로 반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얘네도 간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쿠타 유발하는 건지 윤석열이 우리한테 코스프레 하는 건지 진짜 정보를 빼려는 건지 얘네도 나름대로 정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격인지 가짜 공격인지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여러 번 시도했다. 네, 그리고 뭐 국지적 도발 있어서 전면전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뭐 하면 어쩔 수 없지. 대면 말고 아닌 말고 식의 약간 이게 있어서 수사가 들어간 거는 조은석 특검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저는 수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외환위험이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박형광 기자도 아, 상당한 취재를 하고 전문가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죠. 또 우리 시청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달에 2번 정도 날렸고 자연스럽게 11월 달에, 사회를 그거 말리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11월달에 날렸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어제도 아직까지 제가 기사를 쓸 건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아직 그 취재원과의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근데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11월 달에 날렸을 때는 10월 달에 날렸을 때는 평양에 날렸어요. 네, 근데 11월 달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야. 네, 이게 이게 평양이 아니라 단순 평양 날렸는데 얘네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쵸. 하면서 한 번 더 날린 거죠. 야 혹시 뭐 영변 날리고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로 이거 큰일 날 일인데 보면은. 네. 근데 굉장히 민감한 지역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실제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모를 수 아는 있죠. 사람만 아는 곳. 모를 수 아는 있죠. 사람만 아는 곳, 아는 은밀한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그러니까 군 야. 정보 기관이 붙어서 이게 처음에 무인기 날렸을 때부터 홍장훈 1차 정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이냐 군이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결합된 그거예요. 작전이에요. 국정원이 사전 파악하고 그렇지. 예, 네. 해외팀이 가동하면서 군이 같이 결합된. 저도 초반에 그렇게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무인기에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직할이라면서요. 네, 그런 직속.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첩사 같은 데가 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군의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방첩 역할을 하는 방첩사나 정보사들이 드론 작전에 상당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범죄라는 것이 방첩사가 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군에 있는 사령관 중에 추가 구속된 사람들이 전직 방첩사령관이 여인형이 구속이 돼
됐고 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그렇죠. 또 재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여하에 봤을 때 외환의 범죄라는 것도 재구속된 피의자들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합심 속에서 이런 그 작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규명이라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손에 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뜬금없지만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분들 조합 좋으네요. 구교영 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어. 그러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 방송 진행을 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네. 아니 이게 네. 해보시면 안 돼. 진행하면 네. 저도 사실 질문하는 기자 진행하잖아. 욕 많이 먹어요.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너 축구로 보면 너 왜 국대만 오면 이렇게 폼이 떨어지냐? 아니 클럽에서 편의점 가면 잘만 하던만. 저도 클럽에서는 제 포지션이 패널이기 때문에 네, 저도 윙어 놔주면 바이런 미넨에선 잘해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정주 기자나 저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훨씬 편합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데 네. 대체로 이제 말을 못 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이다 근데 보니까 구 기자는 자제하게 제가 되시고, 보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절제라고 그 작가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답답해서 뭐 중소 채널이고 뭐씨안 보면 말지. 여기는 이제 50만 채널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유명 패널 불러놓고 혼자 떠들어. 그러니까 댓글 중에 개 중에 조용해라. 왜 사회자가 말이 많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저도 말 많고 싶어서 아니라 뭐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죄송한데 그럼 많이 보세요. 그럼 저도 입을 줄일게요. 어차피 안 볼 거 나 혼자 얘기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의 그 프로그램 시그니처는 나의 취재다. 예. 그래서 장성철, 박성태 이분들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분들 올 때 겁나 피곤해. 계속 물어봐 저한테. 뭘 정보를 아니 오셔가지고 돈 받고 패널에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뭐 이런 거 그지? 예. 제가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이 기자 어떻게 한대? 민중기 특검 어떻게 한대?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하기 전에 제가 이미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장 소장님 그거는요. 네, 그래서 저도 윙어에 놓아주세요. 저는 포워드가 아닙니다. 포워드 해보시니까 다르죠. 네, 좋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근데 할 말은 많은데 근데 선배들께서 너무 말을 네.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잘해주셔가지고 구 기자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 원래는 내가 보니까 풀백이야. 그만 최전방에 그만 있지 마. 그만 있고 내려와요. 저희 근데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다음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더 사실은. 근데 어제 국무회의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출석하실 경우에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국회에 가서 과방위 회의 가서 네. 보이는 부적절한 태도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진짜 연구 대상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스스로 나갈 거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하긴 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보이는 퍼포먼스라든가 국회에서 보이는 퍼포먼스라는 것이 정말로 상상 초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진숙이 한 얘기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뭐 독임제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은 네. 누가 봐도 독임제라고 들리게 합의제인 방통위를 독임제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그 얘기는 내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방통위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데다가 원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게 그 비합법적인 거죠. 그쵸. 2인 체제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김태기 부위원장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의결을 했다가 그런 것들이 다 법원에서 철퇴를 맞아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을 하게 해달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형언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이는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분을 사실은 어떻게 마음 같아서는 고성을 지르고 윤석열처럼 하고 싶겠죠. 근데 참고 참아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국회 가서라도 말 조심 좀 해라. 국무회의 때 이러저러하게 너 얘기하는 건 들어주겠는데 국회라는 데는 위임받은 권력이고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뽑은 입법기관 아니냐. 너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윤석열이 임명한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진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국회라는 장을 빌어서 국민을 보시는 데에서만이라도 좀 절제하고 위임된 권력으로서 행동과 말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품위 있게 좀 꾸짖었다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네.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제가 국민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걸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 위원장 사실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국무회의에 이제 사실 지금 장관,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준안이 뭐 내일 모레 될 거지만 국무총리 제청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이제 장관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네. 전임 정부의 장관들하고 지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주호 장관도 지금 있잖아요, 대행으로 있는데 이거를 조금 살짝 지켜보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 맞춰달라. 네. 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참석자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사로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기사를 써달라고 흘린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5년 더 해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일 모레 그 법카 유형 네. 그 배임 횡령죄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어딜 임기를 맞춰요? 감옥에 가시게요? 5년 임기 동안 감옥에 계시게? 그러니까 아니 지났지만 초밥 그 10만 원 먹었다고 사람 족치고 검사 130명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예, 3년 내내 탈탈 털었잖아요. 그 초밥 그 10만 원짜리 그 했다고 10만 원 안팎에 이 사람이 지금 쓴 돈이 1억이 넘어요. 그 법카로. 빵 사 먹고. 예. 아니 뭐 빵 먹을 수 있죠. 근데 빵을 먹어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카만 센스가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막 빵을 긁고 이렇게 하는 게 좀 6시에 극등 나가면 좀 출근해야 돼. 일찍 하는데 4시 반에 누가 그 빵을 사 먹습니까? 그래서 순댓국밥 이런 데 막 먹으면 몰라도 해장할라 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도 이미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임기를 맞춰달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특검위원이라고. 특검 이런 식으로 여당이 지명한 게 위원이다. 특검 출범하는 날 그 소리 또 하거든요. 그것도 기사로 나와요, 또 말하면.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독특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하고 국무회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의결권은 방통위원장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지. 네, 배석자입니다. 맞아요. 네, 서울시장 배석자고 원래 장관의 제청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 배석자 중에 그 감사원에서도 나가요. 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신 나가거든요. 지금 최다령이라고.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최다령 총장도 그 감사원 그 간부회의 때 이제 이준수가 제가 2명을 들었어요. 최다령하고 이준석이. 최다령은 그 사무총장은 말을 안 한대요. 네, 이제 본인이 감사원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약간 네. 방통위원처럼 좀 나서기는 자기도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대요.그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국무회의 참석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찌그러져 있는데 근데 원래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배석자인데 계속 말을 하는데 물론 배석자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안건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소비 쿠폰 가면 그 얘기를 해야지. 아 뭐 임기 연장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소위 말해서 의도적인 그런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심기를 긁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빡 충돌해서 그렇겠지. 자기 체급을 높이고 싶은 거 아니냐. 아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보수 여전사로서. 네, 여기서 내가 끝까지 뭐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 내가 빵 먹고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책을 높이려고 해서 계속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들어보니까 안 나온 기사는 훨씬 많아요. 왜냐면 너무 짜쳐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넘어가. 어차피 발언권 주지 마. 약간 이런 식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이준석도 똑같이 할걸요. 최다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 가서 그 간부회의 있잖아요. 네. 아직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임 정부의 이제 잔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간부들이 다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우리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감사원 현재 우리 감사원과 이재명 신 정부가 여러분 코드가 맞습니다. 그 간부들이 저 새끼 미쳤네. 네. 그 참석한 간부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저 무슨 소리 하지 쟤는? 네. 아니 지금 간부회의에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최다령 총장의 그런 행동조차도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큰 징계를 받기 전에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그립도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이전에 뭐 관저 의혹 있을 때 다 보고서 뭉갰잖아요. 맞아. 예, 그 라인들이에요 지금. 그 라인들 이진숙 방통위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리의 그 정도가 있는데 완벽하게 뭉개고 예, 그 무소불위로 돌격대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판에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우정 총장은 그나마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퇴라도 하지. 빨리 나왔구나. 뭐 예를 들면 막 뭐 우리 딸은 죄가 없습니다. 막 국민청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정도 이성의 끈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하고 최다른 삼촌기 이런 분들은 제가 그때 국무회의 들어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지금 이성의 끈을 놨다. 네, 그 참석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안 건드린대요. 네, 야그 괜히 개싸움하지 마. 쟤 묻으면 큰일 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최근에 이제 과방위에서 하는지 보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네. 조만간 특검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 왜냐면 이진숙 위원장도 전체 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당시에 뭐 방송 장악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여러 뭐 패널들 조율하는 문제 그리고 그렇죠. 방송 쪽에 제가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 김건희 라인에서 댓글 관리 팀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김건희 뭐 저기 파주에 사는 고모님인가? 이모님가 있잖아요. 그런 보도 옛날에 나온 거 저도 이제 그쪽 팀을 취재를 해서 좀 알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디어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유튜브 시장 이게 두 섹터로 나눠가지고 댓글 관리도 하면서 여기에 지금 같이 엮여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 큰 또 위험한 얘기하네 또 이제. 오늘 알바생들이니까 네. 아니 저는 제보를 받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얘기는. 끄고 네. 오디오만 켜고 다세요. 1시간 더 해요. 저희. 네. 이거는 우리 질문하는 기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한 건 질문하기 기자에서 하세요 이제. 네. 아니 우리 구 기자가 경향TV에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만해. 아니 그렇게 새 가슴을 어떻게 삽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물론 정권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이런 말할 권리가 있어요. 네. 말도 못하고 살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요즘 국민의힘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하나 이번에 들어오시기 전에 딱 들어왔을 때 뜬 뉴스가 뭐가 있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안철수 지명. 아. 네, 송원석 그 이제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께서 이 인선을 하면서 당 개혁의 최적 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멘트 한 번씩 듣고 이제 마치도록 길게 말할 게 있냐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사실은 이게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혁신이라는 가치를 점유했을 때는 사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였죠. 2010년대 초반에 그렇죠. 정말 새정치 물결을 이끌고 내가 이 정치판 구태의연한 정치판을 바꿔보겠다 이런 기치를 걸고 나왔을 때 안철수와 지금 10여 년 동안 정치를 하고 대선 도전도 벌써 몇 번을 했습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본선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그 안철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 같고 이 사람에게 혁신을 맡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실은 심지어 제3정당 실험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패퇴해서 다시 거대 양당으로 수렴하는 행태를 보인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이음을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말하고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죠. 그 혁신위가 그 예를 들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로만 도왔을 뿐 실제로 실행력을 보여준 것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신선하게 느끼지가 않는다. 결국은 내부에서 임시 방편으로 고르다 보니 그나마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를 세우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같다고 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국민의힘 그 어제 그 관계자들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 사파전으로 거의 굳어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냈다. 사실상 출격 상태예요. 뭐하러 에어컨 안 나온다 했나? 로텐더에서 숙식단에서 아니 세상 살다가 제가 정치부 제가 12년 했거든요. 숙식 농성 처음 봤어요. 네. 이거는 농성을 계속 해달라는 건가? 이런 보통 농성은 옆에 와서 누가 말려야 돼. 근데 텐트 치고 선풍기 있고 김밥 있는데 누가 말립니까? 여름휴가 잘 보내세요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약간 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진숙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가 지금. 그래서 이런 코미디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당권 투쟁을 하는 거고 출격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막 돌돌이 하잖아요. 이거 출격이에요, 출격. 네, 돌돌이. 네, 돌돌이를 좀 위로 올리면 제가 인정할게요. 혹시 네, 막판에 계속 지금 막 던져 무리수를 지금. 아니에요. 저도 탈모예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은 사실 안철수에게 제가 봤을 때 새정치란 단어가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안철수에게 새정치란 말은 굉장히 형용 모순이에요. 그래서 새정치가 뭔데? 네, 안철수가 보여준 건 결국은 구태정치였거든요. 네, 저것도 똑같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앉혔다. 사람들은 저 반대로 해석합니다. 네, 안철수에게 그냥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구태위원장. 뭐 또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나태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고 안철수 위원장도 본인도 알 거예요. 안철수 위원이. 왜냐하면 저게 진짜 송원석 저쪽 이제 송원석을 비롯한 친윤 세력, 쌍권을 비롯한 찐윤 TK 쪽 세력도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당에서 제가 취재원들 얘기 물어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TK 정당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 망하게 하는 스텝을 가는 거다. 나만 살겠다. 딱 그냥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요쯤 되면 시그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뭐 세워야 된다. 네.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칸 더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당에서 수도권이나 정말 자기 출마 지역이 충청권 애매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저거는 지금 벼랑 끝으로 가는 레밍으로 보더라고요. 저 후보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확히 말하면 바둑을 둔다고 보면 전망은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쌍권과 찐윤들은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네, 껍데기 필요하고 내년에 쓰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쓰고 패배의 책임은 그렇죠. 안철수 혁신을 못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총선 때 진짜 공천권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지. 네, 내년에 끝나면 진짜 공천권의 진짜 핵심 그 힘을 가져야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게 뭐 권성동이든 누가 됐든 뭐 권영세가 됐든 찐윤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1년짜리 지금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야. 회전 투수 올린 거예요, 그냥. 딱 좋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예. 네. 아니 네. 이거 하나 읽어야 네. 돼요. 왜냐면 상록수님이 네. 알바 어른들 땡땡이 없이 잘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걷고 잘 입고 아, 밝은 5만 원.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자의 품격 장윤선 기자님 우리 모두 무탈하고 건강한 여름을 하시면서 5만 원이나 무려 스포츠를 보내주셨습니다. 3분의 1 나누나요 오늘? 15,000원씩 입금됩니까 오늘? 우리 박 기자 박형광 알바가 와서 네. 야 오늘 또 수익을 이렇게 오늘 미스컷 알바였는데 네. 두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혹시 소송 들어오면 소송 비용을 잘 쓰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소송 우리 질문하는 기자로 해달라 혹시 보시면 저는 늘 사내 변호사랑 상의하고 준비가 돼 있다. 체급이 커지기 위해서. 네. 저는 늘 준비가 돼 있고 저는 늘 취재된 것만 얘기한다. 네. 오늘 두 분 다 방송하시잖아요. 네네. 4시 저는 오후 하시고 4시에 네. 경향TV에서 네. 무교의 정치비상구 진행을 합니다. 네. 저는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네. 여기 또 대기업이라 코너명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는 기자라고. 네. 네. 뭐 어차피 뭐 질문 들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저희도 이제 조금 쑥쑥 무럭무럭 아니, 잘 되고 있잖아요, 요즘. 네. 스타트업처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여기 70만 취재 편의점, 경향TV 50만, 그리고 저희 5만.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장윤선 없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1일 점주가 또 오십니다. 네, 내일 게스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